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부터 수능 다음 날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는데요. 원격 수업 기간 중에 모든 시험장은 철저한 방역을 거쳐 수능일 전까지 폐쇄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속에서 치러지는 두 번째 수능인 만큼 방역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모쪼록 철저한 방역과 준비로 안전한 수능 치러지길 바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은 뉴스캐스터 서희원입니다. 도내 소방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원주시에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중앙 관제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사고 발생 시 긴급 차량의 교차로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시스템인데요. 4km 구간의 도착 시간을 5분 2초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도내 시군의 확대 설치를 검토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해 도민의 생명보호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시내 농어촌 버스의 운임요금 인상을 요구한 버스업계에 이어 택시업계도 요금 인상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강원도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최근 강원도에 택시 운임요금 조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기본 요금을 3,3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3가지 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법인 택시 가동률 감소에 대한 조치로 강원도는 조합 측의 요구에 따라 연구 용역 등 자체 심의와 소비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요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강원도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심 관광지로 부상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웰니스 비대면 안심 관광지에 따르면 자연 경관이 뛰어난 평창 용평 리조트 발왕산 등의 도내 3곳의 여행지가 안심 관광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웰니스 관광지 중 소수 체험이 가능하고 밀집도가 낮아 치유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할 방침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강원도가 음주운전 1번지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적 모임이 제한된 2020년 도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411건으로 2019년보다 40건 증가했다고 전했는데요.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증가율 역시 25.8%를 기록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에 강원경찰청은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음주운전 없는 강원도 만들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강릉을 대표하는 축제마당인 강릉문화제 야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강릉 대도호부 관아 일원에서 펼쳐지는 강릉문화제 야행은 오늘부터 사흘간 8개 테마를 중심으로 총 32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위드 코로나 이후 강릉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드론 라이트쇼, 창작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깊어가는 가을밤의 낭만과 감동을 선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뉴스캐스터 서희원이었습니다. 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와 현안을 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원석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요즘에 물가가 치솟고 있다, 이것저것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종종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 주유소만 가봐도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기름값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도내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810원을 찍었는데요. 강원도에서 휘발유 값이 1,800원을 넘어선 건 2014년 10월 이후 7년여 만입니다. 예. 시동 걸기 무섭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데요. 택배 차량같이 장거리를 뛰는 업계에선 작년보다 기름값이 1.5배나 오른 것 같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20% 낮추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역대 최대 할인폭입니다. 정유업계에선 유류세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겠다고는 했지만 직영이나 알뜰 주유소가 아닌 전국 주유소에서
소비자들이 이 할인폭을 체감하기까지는 1, 2주는 걸릴 것 같습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면 리터당 휘발유 값은 1,600원대, 경유값은 1,400원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유류세 인하 대책으로 물가 안정 효과가 단기간 나타나겠지만 국제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인데 요소수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면서 기름값을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당장 산업 분야에서는 직격탄을 맞고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요소수 파동으로 건설업계와 물류업계는 초유의 위기입니다. 예. 덤프트럭이나 레미콘을 비롯해 화물차까지 디젤 비중이 크다 보니까 요소수 품귀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건데요. 이미 건설 현장의 덤프나 중장비는 멈춰선 게 태반입니다. 비싼 돈 주고 요소수를 쓰느니 아예 세워두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인데 운행을 중단하는 차량이 많아지면 종국의 물류 대란까지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경우 사회 전반에 물가는 더욱 가파르게 치솟을 전망입니다. 사회 필수 서비스의 경우에도 이번 달이 고비입니다. 도내 시외버스의 요소수 재고는 2주를 못 버티는 물량이고요. 생활 쓰레기 수거 차량도 이달 말이면 요소수가 동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물량을 못 구하면 이제 쓰레기 대란까지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폭설도 몰아칠 텐데 춘천의 경우 5번만 눈을 치우면 요소수가 바닥난다고 하고요. 소방차나 구급차는 석 달은 버틸 수 있겠지만 이 사태가 길어지면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요소수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요소수 파동으로 혹여나 이제 소방차나 구급차가 멈춰서는 게 아닐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인지 춘천과 원주 등에서 소방서에 요소수를 두고 가는 익명의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요소수 대란의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 상황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현된 거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예. 이런 미담 말고도 물류업 종사자들 사이에선 이 품귀 현상인 요소수 대신 다른 용액을 넣어서 쓰는 비법 아닌 비법도 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제수를 요소수 대신 넣는 방법인데요. 아예 불법 개조를 통해 요소수 탱크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물론 생업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다른 용액을 넣거나 탱크를 제거하면 차량이 결국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엔 차량도 멈추고 수리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 요소수 부족 사태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 국내 재고량 자체가 이번 달 말이면은 다 소진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번 사태는 표면적으로 중국이 요소 수출을 틀어막으면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중국의 수출 제한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나라의 중국산 요소 의존도가 97%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예. 그렇다면 중국을 설득해서 수출 규제를 풀면 되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중국이 미국과 함께 대중 압박에 나선 호주를 상대로 요소의 원료인 석탄 수입을 중단했죠. 중국 내부에선 자체적인 석탄 수급난과 비료난, 전력난 등을 겪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요소수 사태의 장기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오늘 긴급 수급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주유소에서 차량용 요소수를 승용차는 한 번에 10리터까지만 살 수 있고 그 화물차는 30리터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판매업자의 재고량 등을 매일 확인하기로 했는데요. 공급 확대를 위해선 중국과 이미 계약한 석 달치 요소 물량을 들어오면서 동시에 베트남 등의 요소도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를 조속히 수습하고 제2의 요소수 파동을 막는 전기를 마련해야겠습니다. 뭐 당장이야 불이 났으니까 급한 불 꺼야 되겠지만은 공급망이라든가 수입처 다변화라든가 이렇게 근본적인 보완책이나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되겠네요. 원석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와 시사를 통해 우리 사회를 읽어보는 시간 줌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강원도 농업기술원의 최종태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최근에 신청사로 보금자리를 옮겼죠? 네, 그렇습니다. 근무지가 바뀐 만큼 이제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신청사 이전 계기로 여러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 농업기술원은 이제 85년간 우두동에서 그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있다가 예. 이번에 신부급으로 10월 21일 날 옮겨서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그 구청사는 그 시설 자체가 좀 노후했었고, 그다음에 협소한 부지였고, 그다음에 R&D 기관으로서 수행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활용도 떨어지고 좀 녹록치 않은 그런 조건이었었는데요. 신청사는 그 시대에 맞게 변화에 맞게 첨단 연구 시설을 설계를 했습니다. 총 28헥타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본관동, 연구동, 실험동 등을 갖추고 있고요. 첨단 유리온실과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등을 마련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 연구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강원도만의 장점을 살려 밭작물 중심의 고냉지, 여름 채소 등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었고요. 그다음에 유전자원과 농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생산이 가능하다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도내 특화 작목 7개 작목에 대해서 옥수수라든가 감자, 더덕 등 7개 작목에 대해서 스마트팜 현장 실증화를 강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사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비전으로 미래가치 생명농업 행복실현이라는 강원농촌 비전을 설정을 하고 강원농업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혁신과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농업기술의 목표와 방향은 디지털 농업과 저탄소 농업, 청년 농업인 육성, 치유 농업 등으로 강원 농업 100년 대계를 갈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고 농업인과 도민이 필요라는 조직으로 책임감과 소신 있는 강원 농업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오셨는데요.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원장님? 저희가 이제 그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녹색혁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예. 결론이 식량의 자급자족을 해서 노력을 했고 80년대 들어서는 그 백색혁명이라 그래서 사시사철 우리가 푸른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비닐하우스의 보급에 역점을 두었었고요.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디지털 농업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4대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하자. 두 번째는 혁신적 농업기술 개발을 보급을 하자. 세 번째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자. 그다음 네 번째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 농촌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적응을 하자.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 도의 기후와 환경에 맞는 우수 품종들을 개발을 하는 전략 목표를 세워서 우수 계통들을 지금 선발 중에 있고 안정적인 생산 기술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 농업 특히 생산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여건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품질 식량 작물을 비롯해서 고소득 원예 작물, 뭐 딸기라든가 백합 이런 종류를 지금 품종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능성 특용 작물, 특히 강원도는 산채가 많다 보니까 이런 산채류의 약초, 황기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런 품종 육성들을 많이 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는 강원도는 옥수수의 주산지로서 그 미백 2호라는 찰 옥수수가 있습니다. 예. 이 옥수수는 전국에서 77%나 우리 옥수수가 점유하고 있는 아주 우수한 품종으로 좀 널리 알려져 있고요. 예. 백합 시장은 98%가 네덜란드가 점유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우리 강원도에서 이 백합 시장을 세계 시장으로 한번 겨냥을 해보자 해서 지금 품종들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작목으로서는 저희가 아스파라거스라든가 뭐 땅드릅이라든가 이런 우리만의 특색을 가질 수 있는 품종들을 많이 연구하면서 여기에 따른 빅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유형별 분석도 해내고 해서 최적화 모델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저희는 특별히 이제 이게 가능하다는 저희가 이제 목표를 세운 것은 예. 특히 저희가 연구직이 한 64명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한 80%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으로서는 이런 일들을 해결해 나가리라고 저는 믿고 예. 있고요. 앞으로 디지털 농업 기반을 마련을 하고 스마트 농업 전문가도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 인력 양성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양이라든가 기후라든가 강원도만의 특성에 맞춘 농업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역에 특화된 농업 발전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원장님? 네, 저희는 강원도는 좀 특별히 보면은 좀 다른 남부 지역과 틀리 좀 지형상 특이한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예. 경사지가 많고 예.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고랭지 채소를 주로 재배하는 해발이 높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밭이 67%나 해당하는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여름철에 고랭지 신선 채소를 재배하는데 배출을 93%를 저희가 이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농업 인구를 보면은 저희가 전년 대비 한 3.7% 정도 또 감소를 한 상태고요. 고령층 농가 비중도 한 45%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노동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그 밭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화율이 낮다 보니까 그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논 같은 경우에는 한 뭐 96%까지 이제 기계화율이 되어 있는데 예. 그런 문제가 조금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또 특히 보면 최근에는 그 기후가 한반도의 그 지도를 바꿀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 게 이제 기후 변화의 한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과 주산지 같은 경우에는 대구나 영천 이쪽에서 이제는 우리 강원도가 최근 10년 사이에 5배나 증가하는 뭐 양구나 정선 이쪽에 이제 과수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려 면적이 한 1,400헥타가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뭐 복숭아나 배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나주에서 강원도 양구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론상으로는 온도가 1도씩 상승할 때마다 우리 네. 작물의 북상 거리는 84km를 이동한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그렇군요. 있거든요. 예. 그러면 1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그 북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기후 변화에 따라서 신소득 작목을 새롭게 이제 발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이상 기상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고랭지별, 표고별 뭐 400m, 800m, 1000m에 대응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품종을 선발을 하고 특히 이제 기후 변화가 많이 오다 보면은 그 병해충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특히 외국에서 들어오는 검역 병해충이라든가 국내에서도 발생 병해충이 많은데 이런 것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사전에 예찰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신소득 작목을 또 새로 발굴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금년에도 전문가들하고 해서 신소득 유망 작목을 19개 작목을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남부 지역에서 재배되던 뭐 쪽파라든가 생강, 이런 딸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강원도의 주 작목으로 이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역별 재배 기술과 안정 생산 기술을 확립을 해야 되고 특히 아까 사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재배 매뉴얼을 우리 강원도에 맞게끔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산채가 주로 주산지입니다. 강원도는 이 산채에 대해서는 뭐 곤달비, 어수리 이런 것도 재배 기술을 예. 표준화하고 예. 소비자가 이제 요구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도록 네.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제 정리 말씀을 좀 들어야 될 시점인데요.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여러 가지 농업의 역할이라든가 강원 농업 발전을 위한 강원도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네. 구간 포함해서 정리 말씀으로 좀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코로나로 해서 이제 많은 부분이 변하고 왔습니다. 농업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코로나가 그냥 뭐 지금 상태로는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지금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예. 코로나로 해서 식량 안보라든가 이런 데 또 중점적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농업의 중요성도 다시 대두가 됐고 예. 그래서 청년이 돌아오는 그런 이제 강원도를 만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부가가치로 필요한 농작물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할 계획을 예. 했습니다.
자, 농부의 땀과 정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원장님 농가의 소득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 가치를 지키는 일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신청사에서 제2의 전기를 마련한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미래 강원 농업 발전을 이끄는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농업기술원 최종태 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넓은 초원이 반기는 대관령의 한 목장. 말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이곳에 특별한 체험교실이 문을 열었는데요. 말과의 교감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재활을 유도하는 재활 승마교실입니다. 이제 승마라는 것 자체가 아이 발달 아동 대상으로 하였을 때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이런 승마 프로그램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성이 이제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보고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릉 영동대와 발달센터가 운영하는 재활 승마교실은 지적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발달 장애 아동의 재활을 지원합니다. 재활 승마는 발달 장애 아동들이 말을 만나서 말을 쓰다듬고 돌보고 먹이주기 체험을 하면서 자신감이 좀 향상이 되고요. 신체적으로는 기승 운동을 하면서 균형 감각이 향상되고 자세가 발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승마 체험에 들어가기 전 말과의 친밀감을 쌓기 위해 아이들은 먹이주기, 쓰다듬기 등의 체험을 진행하는데요. 낯선 말의 모습에 겁을 내던 아이들은 어느새 직접 먹이를 줄 만큼 자신감도 부쩍 늘었습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 말을 만지고 쓰다듬으면서 아이들은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배웁니다. 먹어. 알도 좋고 기분이 좋아요. 재활 승마 교실에서는 승마, 그림 그리기 등의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발달 장애 아동들은 말과 교감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고 훈련을 통해 인내심과 사회성을 기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동물과 교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엿봤었어요. 동물 농장도 놀러를 갔었고 말을 타는 체험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소개해 주셔가지고 참여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좋아하는 말을 직접 그려보는데요. 하루 동안 함께한 말을 그리기 위해 아이들은 집중하고 또 고민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며 아이들의 상상력도 쑥쑥 자랍니다. 기분이 좋아요. 재활 승마는 신체적 재활뿐만 아니라 말과의 교감을 통한 사회성 향상 등의 심리적 재활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재활 승마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도 좋아졌습니다. 오늘 기분 어때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말 타니까 지금 기분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화이팅! 크게! 화이팅!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었던 장애 아동들은 말을 타면서 자세 교정과 유연성 등을 배우는데요. 승마를 통한 성취감은 아이들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승마 지도를 하면서 아이들이 소통이 많이 잘 안 되는 게 좀 어려운데 아이들이 사회적이나 뭐 신체적, 정서적으로 발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승마 체험 끝에 찾아온 즐거운 식사 시간.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먹는 음식은 꿀맛이 따로 없습니다. 전에 뭐 이렇게 놀이공원이나 뭐 동물원 가서 말을 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짧게 탔을 때도 아이가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자주자주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으로 나와서 이렇게 맑은 공기도 마시고 산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리고 동물들이랑 이렇게 교감하는 자리가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체험을 끝마친 아이들의 입가엔 웃음이 가득한데요. 자연 속에서 함께 뛰어놀 때 아이들은 더 성장합니다.
내년 사업에 이제 지자체를 통한 MOU 체결을 통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장애 아이, 그 형제 자매, 부모님까지도 함께 더불어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을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승마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스포츠라고 하죠. 말과의 교감을 통한 색다른 경험이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길 바랍니다. 네, 11월 11일 오늘은 지체장애인의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숫자 1로 구성된 이 날은 장애인들이 신체적 장애를 이겨내고 직립하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배려와 관심에 따라 장애는 도드라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도 하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따뜻한 배려는 물론이고 장애라는 편견 대신에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